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과목별로 총 정리해보는 시간, 시니어를 위한 공인중개사 마스터입니다. 이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 중에서도 세법은 굉장히 어려운 과목에 속합니다. 저희와 함께 강의 하루하루 함께 하시면서 참 어렵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자면 취득세 부분과 양도소득세 부분이 굉장히 빈번하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학창 시절을 돌아보자면 시험 시작 10분 전에 본 내용들이 정말 출제 비율이 높았던 경험 아마 많이들 있으실 겁니다. 출제 비중이 높은 부분을 나만의 노트에 정리해 두고요. 끝까지 암기해야 될 부분, 또 빈출되는 출제 유형들 정리해 뒀다가 포기하지 마시고 함께 하신다면 결과도 좋지 않을까요? 자, 저희가 또 복습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해 두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쭉 함께 하시면서 복습까지 이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법 강의 이준호 교수님의 강의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박수로 청해 드릴게요. 이번 시간에는 1세대 1주택 등 비과세 파트 부분에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특히 파리 대책으로 인해서 부동산 세법과 관련된 이번 시험과 관련된 개정법이 있으므로 반드시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1세대 1주택이네요. 1세대 1주택. 왜 1세대 1주택은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를 해줄까요? 주거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좁은 집에서 큰 집으로 이사 갈 수도 있고 반대도 될 수 있죠? 그래서 주거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그럼 네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첫 번째, 1세대가 거주자가 팔아야 돼요. 거주자만 세금 혜택이 있다. 그 다음 하나를 팔아야 됩니다. 하나. 국내 거, 그 다음 2년 이상 보유하고, 그 다음 네 번째는 등기되고 팔 때는 땅도 따라가죠? 딸린 토지는 무한대가 되면 안 되잖아요. 5배, 도시지역은 5배, 밖은 10배까지. 이번에 알아야 될 거는 2년 이상 보유네요. 이러면 틀린 지문입니다. 전국 2년 이상 틀렸잖아요. 세 군데는 제외합니다. 투기지역. 투기 과열지구, 조정지역에서 집을 팔 때는 뭐다? 2년 보유가 아니라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업 목적상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X다. 전국 대상 틀렸죠? 그래서 8월 2일까지는 시골에 있든 서울에 있든 무조건 2년 보유야 하나는. 그러나 8월 3일부터는 뭐다? 약자가 뭐라고요? 조정, 지역 등은 제외. 다 법조문으로 표시할 수 없잖아요. 조정, 지역 등은 제외. 여기에 있는 거는 2년 거주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서울이나, 그죠? 서울 전체, 그 다음 과천, 그 다음 경기 일부, 그 다음 세종시, 그리고 부산 일부 이런 지역은 2년 이상 거주를 하다 팔아야 된다. 지역은 알 필요가 없어요. 잠깐 2년 보유하면 틀린 지문이다. 거주, 조정지역.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이제 1세대. 1세대는 원칙이 뭐다? 거주자가 팔아야 돼요. 그리고 결혼해야 돼, 배우자. 그리고 결혼하면 가족이 생기죠? 가족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출제가 되는 거는 2번이네. 부부, 결혼했잖아. 부부가 각각 단속 태세를 구당하더라도 항상 부부는 뭐다? 동일한 세대다. 꼼수 부리잖아요. 부인이 집 하나, 남편이 집 하나. 두 개는 뭐다? 원칙 먼저 파는 거는 과세합니다. 그래도 부부가 각각 세대를 구성하더라도 항상 동일한 세대로 봐서 그럼 두 채는 먼저 파는 거는 과세를 하는 게 원칙이다. 자, 그 다음 예외가 있네요. 자, 결혼을 요즘은 안 하잖아요. 신세대들은 뭐예요? 결혼을 많이 안 해줘, 그죠? 필수사항이 아니라 선택사항이라고도 얘기하더라고요. 혼자 사는 게 편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배우자가 없더라도 1세대로 본다. 연령이 몇 세 이상? 30세 이상. 그 다음 두 번째는 이혼하거나 사망합니다. 왕년에 있었죠? 1세대. 그 다음 3번 법에 의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중간소득 40% 이상이면 1세대로 봅니다. 단 미성년자는 제외한다. 소득이 없으니까 단 미성년자도 두 가지 경우에는 1세대가 될 수 있네요. 첫 번째는 결혼, 두 번째는 가족의 사망, 부득이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 판단하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알아야 될 지문은 니은입니다. 소유상은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은 주택인데 사실상은 뭘로 사용하다 팔았나요?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면 상가잖아. 주택이 아니죠? 그럼 1주택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보지 아니한다. 그리고 1주택을 친구랑 여러 사람이 소유하다가 팔면 주택수를 늘리죠? 각각 하나로 본다. 각각 하나로 본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집이 하나입니다. 이제 용어 정리해요. 겸용주택이다. 상가주택이네. 겸용주택 하나에 하나. 하나. 그러면 팔아먹을 때는 뭐다? 주택면적이 비주택면적보다 1cm라도 크면 전부주택. 전부 비과세예요. 9억이 넘어가지 않는 이상. 그러나 같거나 작을 때는 따로따로 보고. 그래서 겸용주택을 팔 때는 3번 출제됐네요. 주택면적이 비주택면적보다 클 때만 전부주택이다. 클 때만. 그래서 상가주택을 지을 때 법을 아시는 분은 어떻게 지어요? 주거 부분을 1cm라도 크게 짓는다고요. 그럼 나중에 팔아먹을 때 비과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고가주택. 집이 하나입니다. 고가주택은 기준은 9억 기준이죠. 실지거래가액. 실지거래가액 합계가 9억 초과는 고가주택이다. 그럼 고가주택도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주택이니까 비과세해도 되겠죠. 그래서 9억까지는 비과세입니다. 일반주택, 법에서 9억까지를 일반주택이라 그래. 9억 초과 부분은 과세합니다. 그럼 9억이 넘어가는 주택을 팔았을 때는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과세. 9억까지 물어보면 비과세. 시험은 어떻게 나올까요? 전부 과세. 전부 비과세 틀린 거예요. 9억 이하와 초과로 구분하자. 자, 그 다음 다가구입니다. 원투룸이죠? 다가구 주택을 팔았네요. 법조문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가구별로 각각 양도하면 여러 개로 보겠죠? 각각 하나. 그러나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로 통매했네? 하나로 통매하면 하나로 본다. 단독. 전체를 하나로 본다 그 뜻이에요. 각각 팔면 각각 하나. 하나로 팔면 하나로 본다. 단독. 그 다음 보유기간의 요건. 항상 보유기간은 2년 이상. 근데 이러면 틀린 지문이에요. 조정지역 등은 제외. 조정지역 등은 2년 이상 거주를 해야죠. 이렇게 나오면 틀린 지문이라고요. 단 조정지역 등은 제외. 자, 집이 하나인데 자, 이렇게 봐요.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는 1번입니다. 이거 항상 나오잖아.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그래서 이거 기억. 우리의 1주택이 소실됐다. 멸실됐다. 다시 재야죠. 이럴 때는 부득이함으로 보유기간을 어떻게 한다? 통산하여 계산한다. 합친다고요. 자, 필요 없고요. 그래서 매년 출제되는 거는 예외입니다. 이 1번부터 6번에 해당하는 주택은 집이 하나예요. 2년 보유 안 따진다. 조정지역 안 따진다. 부득이하기 때문에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를 해주는 주택도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다? 임대아파트에 입주합니다.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면 내 것이 아니죠? 나중에 분양받아서 팔 때는 언제든지 비과세해 준다. 단 요건이 뭐다?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 입주해서 살아야 돼 5년 이상. 그러면 이제 등기치고 팔면 보유기간 안 따진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1주택이 수용당했네요. 살고 싶은데 비과세한다. 단 취득은 언제까지 하라.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투기 관리를 위해서. 그러나 수용이 전부 되지 않고 일부가 될 수 있죠. 그럴 때는 남은 주택, 잔존주택은 쓸모가 없잖아. 팔아야 돼. 5년 이내에 팔면은 비과세를 해줍니다. 자, 그다음 3번, 4번은 뭐다? 1주택자가 이민 가네요. 1주택자가 국외거주에 가네요. 비거주자로 변합니다. 그럼 집이 하나 있는데 국외로 빠져나갈 때는 2년 보유 안 따진다. 어떻게 가야 된다? 세대 전원, 세대 전원. 그리고 팔아먹을 때는 무한 아무 때나 팔면 안 돼요.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팔아야 된다. 3년 안 줘. 2년. 시험은 3년이라고 나온다고요. 이해도 2년. 자, 그 다음 5번, 6번은 뭐다? 5번, 6번은 취약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이사를 갑니다. 왜 이사를 가요? 취약, 고등학교 이상, 근무상 형편, 사업상은 안 돼요. 질병 요양 또는 애가 학교 가서 매일 맞아 학교 폭력의 피해로 인해서 전학 갔을 때는 부득이하죠. 즉 다른 시군으로 주거 이전, 이사 갈 때는 2년 보유 안 따진다. 1년 이상 거주하면 된다. 그래서 6번 재건축, 재개발이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의 집이 없어지죠. 그래서 잠시 대체주택을 취득합니다. 이해를 팔 때는 2년 보유 안 따진다. 1년 이상 거주.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는 매년 출제되는 지문으로서 2년 보유 상관없다. 다른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한다. 보유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오답이란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 갖고 설명했네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두 개 갖고 설명합니다.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됐다. 1세대 2주 집이 두 개예요. 그럼 우리는 상식이 뭐예요? 집이 두 개다. 원칙 먼저 파는 거는 과세합니다. 나중에 파는 게 하나죠?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 받겠죠. 자, 그럼 일반적으로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여유자금이 있어서 집을 하나 샀네. 살 때는 언제까지 사야 돼? 1년 이상 지난 후. 앞에 거부터. 그리고 팔아먹을 때는 몇 년 이내? 3년 이내. 그러면 두 개지만 몇 개로 본다? 하나. 근데 순서를 따져. 종전 거를 먼저 팔아야 돼. 종전 거를. 항상 집이 두 개일 때는 앞에 거, 옛날 주택을 먼저 팔아야 된다. 그러면은 두 개지만 하나로 본다. 그리고 팔아먹는 거는 몇 년 이상 보여야 돼? 2년 보유. 이러면 틀려. 이러면 틀린 지문이에요. 단 조정지역 등은 제외. 이 지문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자, 이렇게 하면 전국이니까 틀린 거야.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자, 그 다음 이거 수도권 밖 공공기관. 뭔 뜻이에요? 다른 주택 취득 이거는 5년죠. 5년. 공공기관. 서울에 집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남편이 공무원이야. 또는 부인이 공무원이야. 세종시로 이사 가죠. 수도권 밖으로. 그래서 세종시 가서 집 샀어. 두 개네. 이럴 때는 몇 년 이내에 팔면 된다? 5년. 항상 종전. 앞에 거. 그리고 팔아먹는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해야 돼요. 단 조정지역 등은 2년 이상 보유가 아니라 2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고요. 살다 팔아야 돼.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뭐예요? 수도권 밖. 서울에 집이 하나 있어. 이번에는 지방 가서 집 샀네. 왜 샀어요? 질병 치료 때문에, 애들 취약 때문에, 또는 근무상 때문에. 이건 집 산 거야. 역시 이거는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된다. 3년. 그냥 3년이 아니에요.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남편이 정근 가잖아. 지방으로. 같이 따라간 거야. 그럼 근무 끝난 날로부터 3년. 그냥 3년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이란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세대를 합쳐서 두 개가 됐네요. 동거복량. 부모님을 합쳐서 두 개. 주민등록법상. 혼인해서 두 개. 이럴 때는 5년입니다. 오래 모셔라, 오래 살아라. 5년 이내 팔 때 순서는 안 따져. 먼저. 5년 이내 아무거나 먼저 파는 거는 두 개지만 하나로 본다. 단 팔아먹는 거는 2년 보유해야 된다.
단 조정지역은 2년 거주예요. 알아두시고. 자, 그다음 이제 밑에는 뭐가 있나요? 이제 2주택으로서 처분기한 제한이 없는 거. 뭔 뜻이에요? 아무 때나 팔아도 돼. 자, 상속받아서 2개가 된 거야. 그럼 언제든지 뭐 팔면 돼. 일반 주택. 그다음 문화재 주택을 갖고 있어 2개. 언제든지 일반 주택 팔면 돼. 그리고 농어촌 주택 언제든지 일반 주택. 단 귀농했어. 귀농은 투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귀농은 언제든지 일반 주택을 하는 게 아니라 투기 방지를 위해서 5년 이내에 팔아야 돼요. 귀농은 5년 이내에 팔아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집이 2개일 때 설명했네요. 집이 2개일 때. 그럼 집 팔 때 부수 토지로 따라가죠? 아까 설명했잖아요. 5배. 도시 지역 밖은 10배까지를 부수 토지로 봅니다. 무한대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무허가 정착 면적도 포함합니다. 무허가도 주택이니까 포함해서 5배, 10배를 따집니다. 그리고 미등기로 팔면 안 되죠? 미등기로 팔면 무조건 과세합니다. 단 허가를 받지 않아 나왔다.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로 안 보죠? 비과세를 해줍니다. 불가능한 거는 미등기로 안 본다고요.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 파트가 뭐다? 농지의 교환분합이네요. 농지의 교환분합은 농지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합리적인 농지 정리를 위해서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를 해줍니다. 농지의 교환분합은 차액을 물어볼 때는 뭐다? 큰 편의 4분의 1이다. 일명 숫자, 큰 사람이 되자. 이렇게 암기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교환분합은 어떨 때 비과세하는가? 교환분합은 시험은 3번만 나와요. 경작상 필요할 때, 경작상 필요할 때 비과세를 해주는데 반드시 경작상 필요해서 교환나는 농지는 뭐다? 사후관리가 들어갑니다. 3년 이상 어떻게 해야 된다? 거주, 경작하여야 한다. 투기관리를 위해서. 그래서 3년 이상 거주, 경작해야 되는데 기역 3년 이내에 뭐 당한 거야? 수용당하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죠? 이럴 때는 3년 이상보다 거주, 경작한 걸로 본다. 그 다음 니는 뭐다? 3년 이내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했네. 그럼 상속인이 농사를 지었을 때는 당연히 뭐다? 통산에서 3년 여부를 따져줍니다. 통산에서. 그럼 3년 이상 거주 경작하라고 그랬죠? 제촌자경. 어디서 거주 경작해야 되느냐? 1번. 어디에 살아야 되나요? 경작. 농지 옆에. 2번. 농지 옆에가 안 되면 연접한 시군구 안에. 연접한 지역도 안 되면 직선거리로 30km 이내에서 농사지어야 돼. 자, 그리고 이제 3번을 보시면 비과세 배제 농지네요. 1번. 우리의 농지가 주거 지역 등에 편입됩니다. 그럼 농사를 계속하고 싶으면 3년 이내에 교환해야 돼. 그러나 3년이 지났네. 3년이 지나면 땅값이 올라가네요. 땅값이 올라가서 과세합니다. 그 다음 2번은 우리의 농지가 뭐다? 주거 지역의 환지 예정지로 지정됐네. 그럼 역시 3년 이내에 교환해야 돼. 3년이 지나면 무조건 과세를 합니다. 무조건 과세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교환 분합은 딱 3가지만 알면 되겠네요. 첫 번째는 차액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차액이 있을 때는 큰 편의 4분의 1까지 한다. 그리고 수용당했을 때는 3년 이내에 당하면 3년 거주 경작한 걸로 본다. 그리고 상속에 의한 사망도 통산한다. 우리의 농지가 뭐다?
주거지역 등에 편입됐을 때는 3년 이내에 해야 된다. 3년이 지나면 무조건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이 지문이네요. 자, 그리고 7번은 뭐예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배제입니다. 이 부분은 이거 뭔 뜻일까요? 1세대 1주택자입니다. 지금 팔면 비과세야. 지금 팔면 비과세다. 근데 중개업소에 딱 갔어. 양도세를 딱 계산하니까 5천만 원 나왔어. 근데 2년 보유했잖아. 또는 조정지역 등은 2년 거주했다면 비과세 받겠죠? 그게 비과세야. 근데 중개업자가 비과세라 그럽니다. 그래서 매수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래가액이 5억이야. 거래가액이 5억이야. 근데 계약서에는 6천으로 적어두려고 요구합니다. 6억으로. 거래가액은 5억인데 6억 써달래. 그럼 업계약서입니다. 그럼 5천만 원 비과세 받을 자가 업계약서를 쓰는 순간 어떻게 하냐? 양도세를 추징당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지문만 이해하시면 돼요.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 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겠다? 양도소득세를 추징하겠다. 이 지문이네요. 추징한다. 그리고 이제 그 중간 부분에 여러분들이 하나만 알면 되겠네요. 이번 시험에 출제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에요. 조합원 입주권.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을 취득하네요. 왜 대체주택을 취득하나요? 집이 하나였죠. 이 하나가 재건축이 들어갑니다. 그럼 재건축이 들어가면 집이 없어졌잖아요. 집이 없어졌는데 살기 위해서 잠시 사업 시행 기간 동안 대체주택을 취득한 거예요. 그러면 법이 어떻게 되느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기억, 우리의 1주택이 재건축이 들어갔네요. 그래서 사업 시행 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했다. 그래도 이 대체주택을 취득해서 보유했죠. 팔아먹을 때는 2년 이상 보유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1년 이상 거주하다 팔아라. 그리고 거주하다 팔고 반드시 새 아파트로 2년 이내에 이사 가야 됩니다. 새 아파트로 뭐다? 이거 디귿이에요. 새 아파트로 2년 이내에 이사 가고 역시 2년 이내에 팔아야 된다. 그래 이 지문은 우리가 수업 목적상 뭐만 알면 된다. 이 대체주택을 양도했을 때는 2년 보유를 따지는 게 아니라 뭐다? 2년 이상 거주를 하다 팔면 된다고요. 그리고 디귿 두 번째는 뭐다?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된다?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2년 이내에 첫 번째 요건은 뭐라고요? 1년 이상 거주하다 팔면 된대. 몇 년 나라에 팔아야 되느냐? 새 아파트가 완성되면 완성되기 전 2년 이내에 팔거나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러니까 전후 2년 이내에 팔면 된다라는 뜻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 조합원 입주권을 알아두시고 자 그다음 두 번째 조합원 입주권이네요. 자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이번에는 집을 산 게 아니라 조합원 입주권을 샀죠. 우리가 세법에서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멀쩡한 집 하나 있고 입주권 하나 있으면 주택 수가 2개예요. 투기 방지를 위해서. 그래서 주택 수에 들어간다. 그럼 집이 2개잖아. 그럼 역시 몇 년 이내에 팔면 된다? 3년 이내에 팔면 돼요.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했지. 그럼 앞에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팔면 비과세라고요. 근데 3년 이내에 못 팔 수도 있죠. 3년이 지났을 때는 언제까지 팔면 된다? 역시 새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후 몇 년 이내에 팔면 비과세다? 2년 이내.
자, 이 부분은 잘 봐야 돼요. 멀쩡한 하나에다가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해서 집이 2개다. 그럼 원칙은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집을 팔면 비과세다. 그럼 3년 이내 못 팔았다. 3년이 지나서 팔 때는 어떻게 팔아야 되느냐? 반드시 새 아파트에 이사 가야 돼. 완공된 후 전후 2년 이내에 이사 가고 그다음 팔아먹을 때는 전후 몇 년 이내에 2년 이내에 팔면은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조합원 입주권이네요. 조합원 입주권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비과세 부분까지 했네요. 자,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여러분들 1강부터 10강까지 반복 학습하시기를 기대하면서 강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준호 교수님의 세법 마지막 강의였습니다. 열정적으로 어려운 세법을 조금이나마 쉽게 만들어주신 이준호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올해의 시험은요, 특히 파리 부동산 대책이 있었기 때문에 변경된 내용 중심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한번 변경된 내용들 점검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고득점 하시기도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강의 다시 보고 싶으시다면요, 유튜브와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이니만큼 꼼꼼하게 복습을 철저하게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네요. 자,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강의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